안녕하십니까. 홍보 프로젝트 실습의 주얼입니다. 네, 우리 지난 한글날 연휴는 잘 지냈는지 먼저 여러분들의 안부를 좀 묻습니다. 다들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들이 되셨는지요? 아무쪼록 이번 주는 좀 더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 날씨가 또 저녁도 그렇고 많이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 초에도 많이 일교차가 커져서 감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점점 커지는 일교차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지금 사실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 아마 정부에서 지금 다음 주부터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또 아니면 좀 더 2단계를 유지할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월 11일 일요일에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저희가 학교에서 지금 일단 그 비대면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13일까지 안내를 했었는데 그 뒤에 지금 저희가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공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제가 이번 주 차까지는 녹화를 통해서 아마 영상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그 학교에서의 방침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공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또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후 수업에 대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제가 지난주에 공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8주차 사실은 지금 이번 주가 6주차긴 합니다만 수업으로만 따지면 지금 5주차에 해당이 되죠. 왜냐면 지난주가 우리 추석 연휴 때 저희가 한 주 휴강을 했기 때문에 수업 주차로만 보면 저희가 지금 6주차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8주차가 아마 28일 정도 수업이 저희가 지금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제가 다시, 주 초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14일날 일단 여러분들이, 수업을 영상을 보시게 될 건데,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이 클래스와 그 다음에 단톡방상에 어떻게 중간고사 관련해서 대체과제를 진행할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난주에 저희가 셀프 브랜딩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끝내지를 못하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브랜드 가치에 대한 것들, 브랜드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 저희가 뭐 잘 아시는 그런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 그 우리 한류 우리 스포츠 스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좀 빠르게 한번 지난주에 보았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원래 이제 이번 주차에 하려고 했던 셀프 브랜딩 두 번째 우리 뭐 드림 컴즈 트루라고 지금 제가 명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가치 사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일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2학기에 또 특별히 홍보 프로젝트 실습을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스터디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수업자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저 자신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있는 그런 계기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자, 저희가 이제 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자, 나와 세상이 말하고 싶은 아이 제가 썼던 책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다시 한번. 자, 여기에서 아이는 자, 나라는 개념의 아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역시 나 스스로에 대한 부분이 이해관계자이다라는 얘기 좀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뭐 우리가 내부든 외부든 그러니까 타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를 얘기했다라면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출석 미션 과제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가치적인 일들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만 또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많아서 제가 지금 다 피드백은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피드백을 지금 다 드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은 좀 그렇지만 특별히 홍보 프로젝트 실습은 저도 함께 같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질문 제가 좀 어떤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주시는 피드백을 최대한 저 개인적으로도 뭐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공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개인적으로라도 피드백을 드리고 저도 역시 좀 배워가는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다른 양식으로 한번 녹화를 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링크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오늘은 이게 좀 확실히 화면이 전체가 뜨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제가 지금 클리커를 활용해서 하나씩 띄우는 것들이 좀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저 개인이 준비할 때는 좀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지금 유튜브 지금 제가 그 영상을 좀 녹화를 해서 지금 현재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아마 개인적으로 뭐 아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뭐 시험적으로 좀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뭐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피드백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도 지금 저희 또 그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저희 집사람한테 또 학교의 교사이다 보니까 또 이런 프로그램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사용하기도 하고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조언을 잘 받아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을 전달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편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내가 굉장히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과 그 다음에 나라는 어떤 그런 개인 브랜드의 어떤 매칭을 좀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같이 또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CSR과 CSV를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뭐 마케팅 활동까지 아니면 PR까지 합쳐서 모든 그런 과정들이 기업과 어떤 브랜드의 어떤 브랜딩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진행될 다음 PPT에서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를 그러니까 스스로 좀 어떤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 삼고 자 브랜드를 한다라는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도 셀프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뭐 자아 브랜딩 뭐 굳이 만약에 한글로 표현을 하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면 자기 브랜딩 뭐 다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좋은 그런 또 지식들을 쌓고 있습니다만 그 지식을 좀 더 활용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자 이게 뭐 나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이론이야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야 라는 어떤 그런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선입견 내지는 아니면 선을 그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저희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 지금 9분이 듣고 계시긴 합니다만 뭐 그 전에 뭐 또 다른 저와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들어왔던 그런 모든 그런 뭐 젊음도 투자를 하고 시간도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열정도 투자를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도 광고를 전공한 여러분들 선배의 입장에서 제가 최대한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좀 응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시간보다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성 미션 과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볼 때 오는 그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제 스스로도 되게 이제 감동적인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조금 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대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이시다 보니까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뭐 이런 어떤 학습의 어떤 그런 진행 방법들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하는 수업들은 이따 뒤에 잠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어떤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높이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미래 가치를 좀 더 준비한다라는 자 그런 생각으로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게 되면 분명히 더욱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설명을 좀 많이 했네요. 자, 마케팅 대상의 새로운 접근. 그래서, 자, 결국은, 자, 나 자신에게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방금 해드렸던 거고요. 지난주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자,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뭐 협력 마케팅, 지난번에 문화 마케팅도 얘기했었고, 자, 이제는 영상 마케팅이라고 해서,
소비자의 가치 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케팅들을 하지 않으면 자 이제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치열한 경쟁 시대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도 역시 뭐 제품 중심, 고객 중심 뭐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치 주도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왜 하느냐? 결국은 경쟁 브랜드들, 경쟁 사회에서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경쟁사보다 다른 브랜드보다 가치 가치 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역시 나라는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의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나라는 브랜드를 확실하게 시장에 좀 뭔가 포지셔닝을 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Y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PPT 오늘 진행하게 될 그 PPT에도 역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브랜딩들이 소비자의 인식과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나 개인의 어떤 그런 브랜드라 하더라도, 주변인들의 어떤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번 PPT와 다음 PPT 때, 그러니까 셀프 브랜딩을 하면서, 자기 가치의 어떤 실현, 이렇게 좀 저희가 명제를 두고, 진행하시는 것들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기업들,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까지도, 이제는, 기업의 어떤 사명과 또 비전들을, 미리,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마케팅 활동을 시작을 한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스타벅스,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구글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IT 기업들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문화기업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창립자였던 슐츠 회장도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런 사회 공헌적인 아니면 사회 기여적인 어떤 그런 미션들을 어떤 가치 사명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론 저희가 구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긴 합니다만 애플도 마찬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페이스북도 최근까지도 어쨌든 실시간으로 커넥팅이라고 하는 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들이 좀 더 해킹을 나가던 아니면 또 약간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지금 비도덕적으로 쓰이거나 비윤리적으로 쓰이게 되면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이게 초연결 시대라 너무 좋긴 한데 이것들이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또 내지는 범죄와 또 아니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게 되면 과연 이것이 옳을까라는 어떤 그런 퀘스천 마크를 다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업들의 가치 사명을 명확하게 두고 그것대로 좀 가고 있는지를 일종의 그러니까 등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우리 브랜드는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비전을 우리가 방향성으로 두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기업 가치나 그 다음에 자기 가치 사명들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아까 그러니까 셀프 브랜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라는 브랜드에서도 역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정립을 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그런 브랜드로 성장을 시킬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번 수업 시간에 또 아니면 다음 PPT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수업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글로벌 기업만 얘기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 중에서는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유한 킴벌리 소개를 해드렸었죠. 워낙에 오랫동안 84년도부터 오리강산 푸르게 아마 여러분들이 유한 킴벌리라고 하는 회사나 브랜드는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우리강산 푸르게는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경로는 다를 수도 있겠죠. 저는 TV CF나 아니면 신문 광고를 통해서 저는 이제 80년대 90년대 세대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다양한 어떤 그런 디지털 어떤 그런 툴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실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왜냐면 저희 때는 우리강산 푸르게가 조금은 이미지 광고의 형태로 나왔다라면 실제 어떤 그런 어떤 PR의 액션으로서 진행했는지를 사실 솔직히 좀 제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뭐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거나 이렇게 디지털 어떤 네트워크 자체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행동들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지금은 일단 많은 어떤 그런 액션들도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희 세대와는 다르게 왕성하게 자, 어떤 그런 기업들의 슬로건들을 아니면 또 기업의 PR 활동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숲 조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멀리서 우리가 뭐 소위 해서 이제 산에만 숲을 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도시 숲도 있고요. 그렇죠? 동네 숲도 있고, 뭐 학교에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슬로건들과 그런 캠페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점점 자, 보편적인 어떤 그런 접근성을 갖고 간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찌되었던 장기적이고 일관적이고, 자, 사회 관계적인데 참여적인, 그냥 기업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 기업이 물론 시작을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자, 같이 시너지를 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 저는 설명해 드렸었죠. 아무리 내가 이게 또 이따 두 번째 PPT에도 나옵니다만, 아무리 좋은 가치 사명이 있고 자,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이제 약간 반감되는 자, 이런 효과를 갖고 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84년도면 엄청나요. 아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SR에 대한 얘기를 또 지속하는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우리 강산 푸르게로 자, 그런 어떤 우리 강산에서 이제 우리 사회로 이제 확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 포트폴리오 얘기하면서, 그쵸? 여러분들이, 자, 어떤 특정한 브랜드, 어떤 그런 캠페인들이 뭔가 자리를 잘 잡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자, 이제 넓혀가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우리 강산 푸르게도, 우리 사회 푸르게로 확장이 됐다고 하긴 하지만, 자, 양쪽 다, 자, 양쪽, 우리 강산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자, 어떤 그런 브랜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해 드렸던 거였고요. 자, 그리고 계속 뭐 이제 우리가, 자, 뭐 추진 전략까지 나와서, 자, 지역사회와, 그 다음에 기업과 또, 그 다음 내부의 어떤 스테이크홀더들, 사원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겠다는 것들,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투명성은 최근 들어서, 우리 위안부, 우리 저기 최근에 문제가 좀 많이 됐었죠. 우리 참여연대까지 뭐 등장하면서, 굉장히 그, 나눔 매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투명성이라는 것들이 어떤 CSR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제가 아름다운 재단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자, 이들이 좋은 어떤 활동과 뭐 여러 가지 또 나눔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는 걸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기부도 많이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뭔가 운영이 되지 않으면 특히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자, 셀프 브랜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필요한 어떤 덕목이 될 수 있겠죠. 진정성 있게 꾸준하게 그 다음에 투명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모델에 대한 수립 및 실행. 그래서 자, 이렇게 6가지 어떤 시니어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층 대상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시대적인 조류가 이제 점점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로 따지면 굉장히 뭐 가장 최하위에 이제 속하는 그런 그룹들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실을 좀 직시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어떤 신생아를 또 우리 아이들을 또 많이 출산해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나중에 그들이 성장을 해서 경제인구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 현재 또 한편으로 자, 점점 이제 어떤 우리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났던 자, 7080 어떤 세대에 태어났던 자, 그런 어떤 저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거는 자, 지속 가능 경영 모델까지도 이제 수립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던 거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아마 요 페이지까지가 저희가 했던 내용일 겁니다. 브랜드 가치에 대한 정의. 그래서 해당 브랜드로 인해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금전적인 이윤이나 수익에 대한 거를 우리는 브랜드 가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범위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현재 가치도 되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미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요. 그다음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의미는
특별히 기업들이 뭐 합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그러니까 뭐 인수하는 어떤 기업 입장에서 인수를 당하는 기업에게 어떤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자, 그런 가격 산정의 기준이 바로 브랜드 가치다라는 얘기를 자, 지난주까지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부터 좀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브랜드 가치란 무엇인가를 좀 더 쉽게 한번 제가 접근해 봤어요. 자, 우리 다 잘 아시는 우리 뭐 한류 우리 스포츠 스타죠. 자, 우리 손흥민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뭐 지금 시즌 초반인데 지금 뭐죠 다득점에서도 지금 일단 1등을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케인과 함께 굉장히 찰떡 호흡을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자, 작년에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다레니팡 축구단으로 이적하려는 이적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물론 이적이 안 됐죠. 하지만 그때 이제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면, 자, 예상 이적료 즉, 자, 우리 다레니팡에서 자, 토트넘에게 지불해야 될 이적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591억. 이제 뭐 엄청난 숫자죠. 자, 그리고 연봉도 자, 530억 정도로 자,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뭐 엄청나게 좀 회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들 브랜드 가치는 지금 토트넘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받고 있는 자, 그런 연봉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옮겨갈 때의 어떤 이적료나 어떤 그런 연봉들이 자, 그 해당되는 자, 개인이라고 친다라면, 어쨌든 손흥민 선수도 개인일 수 있잖아요. 자, 물론 이제 스포츠 선수이긴 합니다만, 자, 우리 개인의 어떤 자, 그런 브랜드 가치가 역시 이적을 할 때, 옮기게 될 때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마침 여기 제가 하나 이글스 거 하나에 있다가 지금 메이저리그로 갔기 때문에 되게 좀 아마 새롭게 좀 보실 분들 계시긴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LA 다저스로 자, 2012년도에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받았던 자, 우리 연봉이 자, 6년 동안 한 360억, 3,600만 달러 정도였었는데,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적을 했죠. 올해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코로나로 좀 약간 좀 경기 수도 줄었고 관중도 없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적에 대한 몸값을 뭐 나름대로 충분히 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이렇게 좀 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유현진 선수 결국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옮기면서 자, 4년에 8천만 달러, 즉 800억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몸값이 올라간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 옮길 때에 자, 그러니까 자기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치들이 자, 결국은 그게 프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자기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자, 올리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가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도 이적이나 또는 이직 시에 책정되는 연봉을 평가된, 사실은 이제 이적이라는 개념은 좀 약간 좀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직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나스에서 근무를 할 때도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신입사원들 교육을 제가 좀 뭐 어느 정도 일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특히 광고 쪽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들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평생 직업은 있겠죠. 근데 결국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거나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풍광입니다. 물론 이직했다가 다시 컴백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직을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 합산 얘기를 합니다. 한 달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받는 연봉에다가 자,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을 받지 않으면 야, 움직이지 마라 라는 얘기를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좀 뭐 약간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결국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옮길 때 그만큼의 나에 대한 가치를 자, 내가 옮기려고 하는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연봉으로 옮긴다든가 또 아니면 뭐 깎여서 가는 경우들도 사실 있을 수는 있겠죠. 사실 심심치 않게 보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상대적인 어떤 그런 또 다른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러니까 돈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가치를 본인들이 만약에 인정한다라면 가능한 건데, 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직에 있어서는 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샐러리, 그러니까 연봉에 자, 얼마 정도를 더 받고 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자, 이것들 여러분들이 자, 이제 4학년 2학기이시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곧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브랜드 가치에 대한 측정을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 저희가 출처는 이제 제가 지금 어떤 논문이나 이런 또 여러 자료를 통해서 지금 제가 좀 취합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브랜드 가치는 자, 기본적으로 자,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 요인들 중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비자들의 어떤 행동을 뭔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그 중에서 브랜드 명이 미치는 영향만을 자, 분석하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좀 제가 좀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자, 브랜드 가치를 이제 산술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홀스팅 메토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자,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고 좀 적혀 있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자, 적정한 할인율로 구한 현재 가치로 자,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사실 저도 이게 뭐 회계나 재경 쪽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아까도 잠깐 제가 금전적인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 기업 가치를 할 때는 현금 흐름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 하게 된다라고 뭐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분석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Financial Analysis라고 해서 첫 번째 여기 나와 있죠. 1번. 자,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자, 뭐 글로벌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브랜드 수익, 프라핏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자, 얘기가 나와 있는 브랜드 가치를 측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Demand Analysis라고 해서, 자,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자, 구매 의사결정을 할 때, 자, 해당되는 브랜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 컴페티티브, 자, 어널리시스, 자, 느낌이 오죠? 자, 경쟁에 대한 어떤 경쟁 브랜드와의 이야기죠. 자, 10개 요인, 여기 이제 뒤에 한 몇 페이지 뒤에 나옵니다. 자, 10개의 어떤 그 기준 척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경쟁 브랜드와의 비교를 하는 거죠. 결국은 내 브랜드의, 경쟁 브랜드와 대비했을 때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가, 자, 어떤 분석 요소로서, 자, 브랜드 가치를 자, 산술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 그냥 단계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브랜드 가치는 무엇인가? 자, 일단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도식화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브랜드 어웨어니스라고 하죠.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저희가 광고 캠페인 하면서 광고 목표 설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심리학적인 어떤 아니면 어떤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까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자, 그런 개념인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 브랜드 명으로 일단은, 자, 뭐, 가치 측정을 하는 기본적인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어웨어니스, 브랜드 이름을 기억하는 것들인 거죠. 자, 어쨌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결과적으로 브랜드를 초이스하는 개연성, 그러니까 probability라고 하는 것들은, 개연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고관여, 저관여라는 것도 잠깐 내려놓고요. 자, 내가 이미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것들을 자,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중요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이제 브랜드 프리퍼런스라고 하죠. 우리 선호도. 브랜드 인지도를 넘어서서 이제 선호도에 있어서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구축이 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브랜드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있다라면 이것들도 역시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 브랜드 어떤 선호도가 뭐에 영향을 줄 수 있냐면 자, 이용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 어떤 그런 특정한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여줄 수 있다는 거. 선호도가 좋다라는 것들은. 자,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한 브랜드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높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증가하는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자, 특정한 브랜드를 자, 선택할 수 있는 자,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 자, 이게 한마디로 브랜드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브랜드 인지도, 어떤 브랜드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결국은 브랜드 인지도가 브랜드 선택의 개연성을, 그러니까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 그 예전에 보여드렸던 PPT 제가 좀 다시 갖고 와봤습니다. 왜냐면,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어떤 그런, 기존 PPT들은 이게 결국은 지금 뭐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기보다는 계속 다 연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도 별도로 떨어져서 요거는 뭐 약간 특공대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큰 축으로 하나의 어떤 흐름 가운데
자, 이것들의 어떤 그런 약간 균형감을 맞추면서 좀 더 브랜딩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하나의 도움 장치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인지사다리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우리가 TOM, 탑 오브 마인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자, 결국은 자, 우리가 브랜딩을 하는 이유는, 자, 광고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어떤 닫힌 마음을 열고요. 자,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인지 그 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자, 들어만 가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자, 잘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일종의 포지셔닝을 분명히 해줘야지만, 자, 어떻게 보면, 자, 광고라는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을 활용해서, 자, 어떤 소비의 목적을 자, 달성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초기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탑 오브 마인드 아까 말씀드렸죠. 자, 넘버원 브랜드로 자, 이름 네이밍을 꼭 기억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크리에이티브가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여러분 봄학기 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뭐 뱀파이어 효과 같은 거 얘기해 드렸었죠. 아무리 뭐 좋은 자, 모델이 BTS가 나오든 아이돌급이 나오든 하더라도 정작 자, 브랜드명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리 몇십억을 쏟아 부어도 사실은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의미 없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네이밍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자꾸 브랜드 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각자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은 자, 나를 어떤 마케팅의 대상, 그다음 브랜드의 대상이라고 할 때, 브랜딩의 대상이라고 할 때, 자, 각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름은 자, 셀프 브랜딩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아까 브랜드 어웨어니스 얘기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영역에서 뭐 광고 쪽이 굳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브랜드를 인지도를 높여주게 되면 자, 소비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브랜드의 어떤 그런 개연성, 프로바빌리티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초이스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것보다 그냥 동네 뭐 빵집이나 또 아니면 맛있는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SBS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저희 집사람도 최애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하고 본방 사수 하게 되는데 보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십니다. 뭐 김밥을 마시던 또 아니면 어떤 분이 뭐 제 기억에 서울 남대문 시장에선가 뭐 진짜 뭐 이게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머리에 엄청난 그런 많은 쟁반의 음식을 갖고 진짜 기인처럼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자,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이름, 그쵸, 해당되는 어떤 뭐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만 석자를 듣고도 역시 그 브랜드를 자, 과감 없이 자,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자, 그만큼 굉장히 잘한 브랜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이미 자, 이제 아직 사회로 본격적인 출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단 자, 혹시 이름은 안 가지신 분 없잖아요.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자, 셀프 브랜딩의 어떤 시작을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고 빠르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동일선상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자,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혹시라도 야, 내가 그동안 뭐 많이 준비를 못했어 라고 하시는 학생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조차도 자, 하나의 과정, 내가 어떤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후퇴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 거꾸로 그냥 제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자, 이제는 뛰실 일만 남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자, 우리 또 할아버님으로부터 자,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이미 자, 브랜딩의 어떤 시작에 어떤 준비는 다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지도를 이제부터 높이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셀프 어웨어니스. 여러분들 9분의, 우리 9명의 학생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널리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영역에서, 꼭, 이름을 좀 더 빛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인지도가 내가 속하거나 또 속하고자 하는 영역에서의 선택 개연성을 높여준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브랜드 가치에 대한 측정입니다. 아까 10가지의 요소에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자, 10가지 요소 요까지만 하고 제가 아직 몇 페이지 조금 남긴 했습니다만 마무리하고 이따 후반부 영상에서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에 대한 가치 10개는 이제 내적 요인이라는 게 4가지가 있고요. 명확성, 약속, 또 방어, 또 반응에 대한 이야기. 자, 요건 자, 기업들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이 해당 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나? 제가 비전 수립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또, 자, 뭔가 그런 브랜드를 통해서 약속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많은 기술력이 원천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소위에서 경쟁이나 이런 여타의 어떤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잘 하고 있는지, 자, 그 얘기고요. 그리고 보호하고 있는 데인데, 제가 못 잡니다. 자, 그리고 기업이 소비자의 어떤 니즈나 어떤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는지에 대한 부분. 역시, 자, 그런 것들 봐왔을 때, 기업들이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걸 갖고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측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외적 요인이죠. 자, 권위, 관련성, 차별화, 또는 지속성, 또는 존재감, 또 이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권위는 일종의 정통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야, 우리 정통성 있는 회사야라고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 여기는, 자, 이거 다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관련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비자의 니즈와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기업들이 우리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평가해야 되는 거고, 차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또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정체성과 이미지.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정형화를 막 시키고 있지만 특정하게 어떤 방향성을 두고, 하지만 소비자가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 자, 지속적인 인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소비자가 느낄 때, 제가 저 브랜드나 저 기업은 어떠한 여파가 와도, 풍랑이 와도 진짜 일관되게 가는구나 라는 어떤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존재감에 대한 부분은, 자,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연계라고 써놓은 게 바로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가치 비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와 공유하려면 어때요? 자, 우리가 내적 요인들 내부의 우리 직원들한테는 뭐죠? 뭐 여러 가지 사내 메일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모아놓고 대표이사가 뭐 설명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않죠. 야, 모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디어와 연계해서, 자, 다양한 곳에서, 자, 그런 기업과 브랜드를 만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마찬가지, 우리 마지막 이해. 야, 이 기업이 이런 가치를 갖고 있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개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만 잘 만들어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물건도 잘 만들지만, 진짜 좋은 어떤 그런, 뭐 가치 체계를 갖고 있어. 그런 미션이 있어. 물론 관심이 없는 소비자가 있으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자, 이것들을 자꾸 공유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런 기업입니다를, 그런 정체성들을 계속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자, 자꾸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해관계자들에게 자, 공유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10가지 요소가 아까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자, 측정하는 방법들이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영상 수고하셨습니다.